대학을 다니는 한 영국인이 함께 수업을 받았던 한국인 친구로부터 기껏 한국에 오라고 해서 시간 내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더니 뜬금없이 국방부로 끌고 가서 기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한참 지나 다시 그곳을 걸어야 했던 영국 학생.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어 나아갈 때마다 수많은 한국의 군인들이 각 잡힌 경례를 하며 그 학생의 걸음을 향해 예를 표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었기에 한국의 군인들은 그 영국 학생을 향해 존경을 표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살고 있는 이든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제 주변에 한국인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한국에 관심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한국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할아버지가 유엔 용사로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워 할 일이지만 이 얘기를 20년이 넘게 듣다 보면 솔직히 좀 버겁습니다. 이미 말씀드려 눈치채셨겠지만 저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어두운 내용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황폐화된 땅과 나라, 고통받던 사람들, 길에 널브러져 죽어가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할아버지는 이 얘기를 하실 때 보통 매우 슬픈 얼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늘 타고 계시는 휠체어를 쓰다듬으셨죠. 다른 참전용사들을 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기도 한다는데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할아버지의 동생이자 제 작은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사라지셨거든요. 생사가 아직까지도 불분명하니 실종이라는 단어가 딱 맞죠. 동생도 잃고 다리도 잃고 할아버지의 젊었을 적 사진을 보면 아주 듬직하고 멋지신데 그런 분이 졸지에 평생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었으니 과거를 회상하면 우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좋은 감정이 없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게 있어서 한국은 피하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서 약간의 괘씸함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이 주목을 받을 때에도 저는 한국의 콘텐츠들을 소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온 유학생, 상혁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한 학년이 아래인 상혁이었는데 성적이 워낙 뛰어나서 조기 졸업 예정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수업을 듣게 된 것이었죠. 머리가 너무 좋다고 유명했던지라 저도 그 학생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딱히 가까이 지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양 수업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다루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한, 중,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 세 나라 간의 역사를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역사는 흔히 다루는 게 아닌지라 저도 흥미롭게 듣고 있었는데 한국의 역사는 말 그대로 침략의 역사였더라고요.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이 있어서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요. 학생들 중에는 일본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교수님이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며 항의했어요. 자신들의 일본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러는 나라가 아니라면서요. 그러자 그 상혁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15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한국을 지속적으로 침략해왔고 이 때문에 한국 땅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역사예요. 그러자 일본 유학생은 더욱 발끈했어요. 그러는 한국은 떳떳하냐면서요. 그러자 상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는데 집중해왔어요. 상혁은 미리 준비했나 싶을 정도로 한국의 역사를 꿰고 있더라고요.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시기까지 말하는 걸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일본 유학생은 그럼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겠는지 일본이 침략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본의 침략은 전부 정당한 것들이었어요. 특히 조선을 근대화하는데 일본이 큰 영향을 끼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은 일본에게 감사해야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순식간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영국인들이었는데 영국도 아주 많은 식민지를 뒀던 나라 중 하나잖아요. 그걸 대놓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겠죠. 그런데 일본 유학생은 식민 통치를 한 게 엄청난 일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상혁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마 더 이상의 논리적인 대화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궁금했던 걸 물었어요. 어떻게 역사를 그렇게 줄줄 꿰고 있는지를요.
그러자 상혁은 한국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순간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역사 잘 있던데요? 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비아냥거린다는 게 저에게도 느껴져서 놀랐는데 상혁은 어땠겠어요? 상혁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이시고 지금까지 한국으로부터 단 한 번도 참전용사로서의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상혁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런다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6.25에 참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챙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상혁은 그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다리를 잃으셨던 것과 작은 할아버지의 생사를 여태껏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죠.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게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하는데 제 얼굴이 다 붉어질 정도로 민망하고 부끄러웠어요. 인사를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라고 말하며 상혁을 일으켜 세웠죠. 상혁은 참전용사의 가족들에게도 감사해야 한다며 그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친 채로 돌아왔다면 할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어려움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몫이 되었을 것이라면서요. 그러니 전쟁에 참전해준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다려주고 돌아온 그들을 품어준 모든 이들은 감사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상혁의 사려 깊음에 놀랐습니다. 실제로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치고 돌아오신 뒤 집안 생계는 할머니의 몫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아버지와 고모를 키우셨고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돌보셨습니다. 거구인 할아버지를 작디작은 할머니가 말이죠. 사실 이렇다 보니 한국 얘기를 하는 할아버지가 불편했던 것도 있어요. 제 눈에 할아버지는 남의 나라를 위해서는 다리도 잃었으면서 정작 본국에 있는 가족들 앞에서는 늘 우는 소리만 하는 분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구두 닦기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는 걸 몰랐을 때이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이 되어서 할아버지에게 여쭤보니 손주에게 이런 모습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이건 나중의 일이고 당시에 저는 상혁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만 해도 됐을 거예요. 일본 유학생의 말을 팩트로 반박한 것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에게 칭찬이 자자하다는 점도 그렇고 사려 깊은 것도 그렇고 상혁에 대한 호감도는 이미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상혁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저희 집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선물을 보내고 싶다면서요. 선물은 무슨 선물이라고 설명하며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그 다음날 저녁 할머니가 손님이 왔다며 저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가니 상혁이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상혁은 커다란 박스 하나와 양 옆으로는 커다란 쇼핑백을 두고 있었는데 저는 얼른 가서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설마 이게 어제 말한 선물이야? 상혁에게 질문하며 집으로 들어와서 상혁을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하니 모두가 상혁이를 반겨주었습니다. 저희 집은 저 빼고 모두가 한국에 호의적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할아버지셨어요. 할아버지는 상혁을 크게 반기며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상혁은 자신이 가져온 것들을 하나둘 풀기 시작했는데 그건 전부 상혁이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과 가족들로부터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타지에서 홀로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반찬도 있었고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상혁은 할아버지가 참전용사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며 지금은 당장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가져왔지만 더 좋은 것을 들고 다시 인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어머니가 정성스레 만들어주신 귀한 것들까지 주려고 하길래 저희 가족은 겨우 상혁을 설득해서 김과 누룽지만 선물로 받았습니다. 김은 영국에서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미 맛은 알고 있었지만 누룽지는 처음이었어요. 쌀 같은 걸 딱딱하게 굳혀서 부셔놓은 걸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상혁은 냄비에 물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뒤 그 딱딱한 누룽지를 물에 넣었습니다. 잠시 뒤 완성되었다며 그릇 하나를 가져왔는데 생김새가 요상하더라고요. 물에 밥이 풀어져 있는 모양이었는데 별 냄새도 안 나고 제가 먹어보니 별 맛도 안 느껴졌습니다. 이걸 왜 가져온 거야? 라는 의문이 들던 찰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이거 너무 맛있구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간이 센 것보다는 훨씬 나았던 거죠. 그리고 치아가 많이 안 좋으셔서 최근 식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셨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상혁은 이후로도 할아버지에게 한국에서 온 비싼 홍삼도 가져다 주곤 했어요.
이런 상혁과 가까이 지내며 저는 어느새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편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갈 상혁을 저녁 식사로 초대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다들 상혁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상혁이 대뜸 비행기표 2장을 내밀었습니다. 뭔가 했더니 그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었어요.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거였죠. 깜짝 놀랄 제안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이 한두 푼도 아니고 게다가 가면 숙박비, 식비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으로 초대한다니요. 알고 보니 상혁은 꽤 있는 집 자식이었습니다. 너무 수수하게 다니다 보니까 전혀 몰랐던 것뿐이었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결정을 고사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할아버지의 연세를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상혁은 그런 할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낸 한국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다면서요. 결국 할아버지는 마음을 돌리셨고 할머니 대신 제가 할아버지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상혁은 가장 비싼 등급의 비행기 좌석을 예매해 주었고 그 덕에 할아버지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밤늦게 도착했는데 착륙하기 직전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비행기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는 불길이 치솟았던 곳에서 저렇게 밝은 빛이 빛나는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한국 땅의 밤은 밝고 아름다웠죠. 그날은 너무 늦었던지라 저희는 어딜 갈 생각도 못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떠보니 할아버지가 호텔 유리창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상혁이 호텔의 가장 높은 층을 잡아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호텔 유리창 밖으로는 빌딩들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8차선 도로가 쫙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도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경험했던 한국과 너무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라시면서도 뿌듯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리를 잃어가며 싸운 덕분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니까요. 할아버지의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마구 둘러보기는 어려웠지만 할아버지는 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셨어요. 특히 한강에서는 자리를 펴고 떠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전쟁 당시에는 보찜을 жил머지고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이곳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게 말도 안 된다면서 말이죠. 황폐화됐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불타고 있던 서울이 화사해졌구나. 죽어가는 사람이 널브러져 있고 불황자가 가득했던 곳이 공원이 되었고 곡소리가 나던 곳에서는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한국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어. 모두가 피하던 위험한 나라가 전 세계인들이 찾는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야 한국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겪은 건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한 가치가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할아버지가 영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발자취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걸어왔던 길을 좀 더 잘 이해하고자 상혁과 함께 전쟁기념관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고 싶어서요. 제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신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이곳을 방문하는 걸 가장 기대하셨어요. 저는 전쟁기념관에서 할아버지가 참전하셨던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끔찍한 건 당연히 알고 있지만 제가 겪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 제 상상을 뛰어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혁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걱정됐습니다. 혹시 전쟁터에서의 일이 생각나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실까 하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의외로 덤덤하게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둘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봄이었어. 중공군은 유엔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서울을 재탈환하겠다며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지. 첩보가 들어오고 우리 여단은 바로 준비에 들어갔단다. 우리는 끝까지 방어선을 지켰고 유엔군이 후방을 공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지. 밤낮 없이 쏟아지는 총탄에 긴장되어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 덤덤히 말을 잇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전투에서는 영국군의 수가 아주 열세했다더라고요. 끝나지 않는 전투에 누군가는 여기서 이러다 다 죽겠다며 흐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동료 병사들을 독려하며 우리는 집에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죠. 내 바람처럼 모두가 집에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유엔군에게 도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우리 대대는 수많은 병력을 잃고 말았어.
나는 내 바로 옆에서 쓰러진 병사들을 돌볼 새도 없이 총격을 피해 몸을 숨겨야 했단다. 내게는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큰 죄책감으로 남아있어. 저와 상혁에게 전쟁은 그저 끔찍하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정도겠지만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죄책감 그 자체였어요. 제가 와서 직접 보고 나니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괴로워하셨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할아버지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상혁은 저희 몰래 놀라운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 치열했던 전쟁 중에 말이다. 나도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건넜단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목숨을 구해준 건 확실치는 않지만 내 눈에 고작 18살밖에 안 되었을 어린 학도 병이었단다. 저는 학생들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는 걸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 학생들에게 총을 쥐어준다니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전쟁터이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 학도병사를 회상하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지금의 손주보다 어린 나이였을 학도병사가 참호에 굴러들어 온 수류탄을 끌어안고 세상을 떠났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용맹했던 학도병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최영수. 그 이름 말이죠. 뒤이어 할아버지는 다리에 총을 맞았을 때를 회상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죽나 보다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산 꼭대기에 있는 할아버지를 한국 군인들이 끌고 내려왔다더라고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할아버지는 포기하고 서둘러 후퇴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도 말이죠. 그들은 총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그들 덕분에 할아버지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뚫고 지나간 총알 때문에 더 이상 다리를 쓸 수 없었고 할아버지는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제야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행방불명 상태였어요. 시신을 찾지 못했으니 행방불명이 맞죠. 할아버지는 백방으로 작은 할아버지를 찾으려 했지만 전쟁 중인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영국으로 돌아가서 동생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동생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이 된 것이었어요. 이 얘기를 듣는데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상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던 저조차도 감정이 북받치더라고요. 아마도 한국의 전쟁기념관에서 듣다 보니 더 그런 것이었겠죠. 게다가 할아버지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게는 증조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평생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작은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두 분 다 지병으로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장애인이 되어서 돌아온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상혁은 거의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무리 본인 나라를 위해 힘써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만 명의 사람들 중 하나잖아요. 솔직히 이 사연 말고도 더 기구하고 아픈 사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혁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저 그런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라고 치부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해줘도 감사했을 거예요. 상혁의 마음과 눈물에 할아버지도 충분히 위로받으셨거든요. 지금까지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잊힌 존재가 된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더라.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상혁은 제 생각보다 더 추진력 있고 화끈한 남자였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 라고 말하며 어떻게든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던 상혁이 엄청난 다짐을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상혁이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돌아간 영국에서였습니다. 학기 시작 일주일 전에 상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으로 오라면서요. 역시나 비행기표까지 이미 끊어뒀더라고요. 이번엔 할아버지 말고 저만 오라고 하길래 아, 이번에야말로 여행다운 여행을 하겠구나. 나도 한국 젊은이들처럼 홍대에서 술도 좀 마시고 하겠구나. 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혁이 저를 데려간 곳은 젊은이들이 북적거리는 야시장이 아니라 국방부였어요. 저는 얘가 미쳤나?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외국인이 다른 나라 국방부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무슨 간첩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된다는 표정으로 서 있자 상혁은 그제야 왜 저를 여기로 데려왔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상혁은 저를 국방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들어보니 놀라운 일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전쟁 중에 수습되지 못한 신원 미상의 군인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유가족들의 품에 돌려주는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왜 여기로 데려왔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비싼 비행기 표를 끊어서 저를 데려와 놓고 견학을 시켜줄 건 아니잖아요. 의아해하던 그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할아버지였죠. 혹시 할아버지를 찾은 거냐고 물으니 상혁은 그건 아니라며 제 DNA를 보관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DNA 정보를 지금까지 발굴한 신원 미상의 유골이나 앞으로 발견될 유골과 대조하여 가족을 찾겠다는 것이었죠. 일단 이렇게 조직적으로 유해를 수습하는 일을 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백골화가 된 유골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이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려면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DNA 채취를 맡기고 저는 바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봐오던 젊음의 거리로 데려가 주지 않는 상혁이 야속했지만 상혁도 영국으로 바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 함께 귀국했습니다. 처음 영국에 왔을 때는 곧바로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할아버지에게는 말씀도 못 드리고 저 혼자 마음을 애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얼마 전 한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네, 작은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는 연락이었어요. 작은 할아버지의 유해는 돌틈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인데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였죠. 이 얘기를 들으니 작은 할아버지가 어떤 방식으로 전사했는지가 상상되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유해 발굴단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또 있겠냐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큰 일을 하고 있었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그 훌륭한 유해 발굴단에서 작은 할아버지의 유해를 발견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셔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고 할아버지는 생각보다 더 침착하셨습니다. 쉽게 믿지 못하시길래 제가 한국에 가서 DNA를 채취하고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니 할아버지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아이처럼 우는 할아버지를 뵈면서 참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한국 얘기, 전쟁 얘기를 할 때마다 지루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나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죽하면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곧장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전부 함께였죠. 저희가 가니 이미 모든 사람들이 마중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양복 입은 사람이 저희를 안내해주고 유해를 전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군인이 전사자를 어떻게 예우하는지 본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군인들이 정복을 차려입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작은 할아버지의 유해를 담은 작은 상자는 고운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유골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군인들은 각 잡힌 경례로 존경을 표했고 저는 작은 할아버지의 유해를 담은 상자를 꼭 안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묵묵히 밀었습니다. 유해 발굴단 관계자들은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형제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죠.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참전용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상혁이 보여주었던 태도가 생각났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더니 한국인들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맞더라고요. 그들의 노력 끝에 저희 할아버지는 작은 할아버지와 재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를 돌려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마 지금쯤이면 하늘에서 작은 할아버지를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 자리를 빌려 할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을 이뤄준 유해발굴단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이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 더 많은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할아버지도 작은 할아버지도 참호 속 군인들의 목숨을 건져준 한 어린 학도 병사도 잔인한 총칼에 희생되어야 했던 모든 생명들이 그곳에서는 행복하시길 오늘도 기도해 봅니다. 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그래서 호국 정신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이든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연을 읽어드리는 동안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여우튜브 구독자님들도 상혁 씨처럼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사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영